계속 한 세대가 끝난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 위원장이 87년 당시 57년 앞뒤 얘기할 제가 바로 57년 앞뒤입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전 그때 저희 현장에 들어가서 거의 스쿨 운동을 하면서 6월 항쟁에 참여했을 때 막바지에 어쨌든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 거리에 나오고 결국은 6월 29일 6월 항쟁에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제가 그 스쿨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것을 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느꼈습니다. 많은 그때 당시 운동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정치적 조합주의니 선거적 선진 노동자 투쟁 조직이니 온갖 논란들이 있었고 당시 저는 노동조합이야말로 가장 노동자의 대중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노동자 대투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는 그렇게 노동조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노동자 대투쟁이 터졌을 때 내가 실제로 얼마만큼 노동조합을 준비했는가라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가 노동조합 대중운동 속에서 단련되고 그 속에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노동조합 운동의 몸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다만 참 25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의 온갖 그9.97 노동자 총파업, 민주노총 결성 그때의 기쁨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나 참 다들 어렵고 참담한 심정을 갖는 게 아니라 제가 25주년 기념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게 여기 학교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옛날에 정리하신 분들이 다 발제라든가 이걸 하려고 그러시지는 않아요. 저도 굉장히 대안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참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쓰면서 이거를 참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먼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큰 틀의 흐름에서는 87년 노동체제와 또 그 이후에 신자유 노동체제라는 두 개의 큰 흐름의 변화 그 속에서의 어떤 노동조합의 어떤 대응의 성과와 한계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이제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보다 좀 차이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87년 노동체제에 우리 노동운동, 민주노조 운동에 저는 10쪽에 있는데 어쨌든 절차적 민주화는 진전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이 없는 노동운동 민주주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그것이 기업 단위의 경제 투쟁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엄청난 그 자체가 바로 정치 투쟁으로 전환됐습니다. 왜? 바로 공권력이 투입되고 구속 수배되고 칼군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어떤 자기의 생존권 투쟁이 있지만 그게 바로 정치 투쟁으로 전환하고 그게 간부 활동가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목숨을 걸듯이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해고되고 구속되더라도 그 투쟁의 성과로 전체 조합원의 노동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투쟁의 성과가 그 하나의 공장에 한정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머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으로 노동 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와서는
전투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투쟁 자체가 어쨌든 민주노조 운동이 전체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런 측면들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로서는 90년 현대 중공 투쟁 바로 만명의 공권력이 투입하는 그야말로 계급 전쟁의 시대였고 그 전쟁에 바로 옆에 있던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그 경찰 전력을 막기 위해서 뛰쳐나오고 그것이 또 전국적 파업투쟁이 되고 그 노동자를 사수하기 위해서 하다가 박창수 여사가 옥중에서 사망하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당시 91년이니까 한참 수개월 동안 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엄청난 온갖 운동권에 총출동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메커니즘들이 같이 경제투쟁이 바로 정치투쟁으로 전환하고 또 엄청난 후속과 해소가 되지만 조합원들은 노동조건이 개선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일정하게 우리를 대표한 희생자이자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측면들을 가졌다. 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적이고 성공적인 투쟁이었고 전체 노동운동의 성장을 가져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투쟁을 통한 성과가 민주노총으로 아까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민주노총의 총파투쟁과 민주노총의 합법화 어쨌든 저는 민주노총이라는 전국적 중앙조직이 건설됐다는 게 소위 마스가 얘기하는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 장악된 계급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어떤 구심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민주노총의 결성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조건의 개선, 사실 마이카 시대를 고려하게 만들고 그나마 주말에 한번 가족 외식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가능했던 거죠. 실제로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두 번째, 노동시간 단축 역시 투쟁이었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보수정치권은 지금 국민당 얘기를 하지만 보수정치권밖에 없던 구조하에서 그나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후면으로 설명하셨습니다만 생산복지 어제라든가 또 노동의 어제라든가 민주주의의 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클릭되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진보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민주노동운동의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위원화 체제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이제는 작동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자본은 어쨌든 엄청난 빚을 통해서라도 대규모 우리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외국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이든 LG든 삼성이든 국내보다 해외에 훨씬 많은 공장과 노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노동자 투쟁이 고용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투쟁을 통해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또 노동시장 윤화가 진행되면서 핵심 외에는 노동 임금 인상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14쪽에 표 다 아시는 표죠. 비정규직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800만, 830만 또 김여선 우리 수원자 소장님께서 또 나 이 표를 저는 좋아하는데 어쨌든 15쪽에 펴 보시면 그림이 97년까지 어쨌든 상용직의 임금 이상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약간 모자라지만
같이 전체 임금 노동자, 비주민 노동자들 같이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97년 이후 이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상용직이 20인 이상 상용직의 임금 인상이 되더라도 오히려 임시 일용직의 임금 인상도 거꾸로 가고 있는 추세. 대기업의 투쟁이 전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게 97년 이전까지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대립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기 노조조직률이 지금 현재 10.1% 작년과 현재 10.1%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가장 낮은 조직률을 안면 높은 조건이고 정규직이 20%대이기 때문에 정규직은 사실 OECD 가입 국가랑 비슷합니다. 근데 비정규직은 2.5%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정규 노동자층에 대한 대표성을 민주노총이 있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노동자의 투쟁이 단체 결속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17조 한국이 어쨌든 제일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미국 영미 자본주의랑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조율도 안 되고 단체 결속 구조도 기업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변 서로 잊지 못하다 되겠습니다. OECD나 월드뱅크 조사에 의하면 단체 결속이 집중화되면 될수록 조율되면 될수록 노동자 간의 어떤 임금의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다라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노동자의 이런 역할들을 지금 현재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 그 단체 결속이 못하면 우리가 전체적 역할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이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2000년 이후에 최저임금 제도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10% 이상 8년간 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89년 처음 창립될 수준으로 다시 회귀한 게 지나지 않고 그나마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계속 후퇴하고 있는데 조건에 놓여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 권력이 제대로 민주로 장악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는 제도의 어떤 개선도 제도를 현재 못하고 있는 부분. 사회보장제도도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보험이 30%밖에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이 그거였었는데요. 사회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은 더 사회보험 보장도 적용이 되고 비정규직은 사회안전망보다조차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격차를 축소하는 역할이 아니라 확대를 그냥 눈 감아주는 역할밖에 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위기의 징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87년 당시 민주노총 운동이 얘기했던 민주성, 자주성, 투쟁성, 연대성 이런 지표들이 지금 현재 밑으로부터 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큰 문제 아닌가. 전파활동 굉장히 많이 많죠. 그죠? 지금 현재 전파가 2년간 노선에 따른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보다는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약 집산의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가스파가 집권하게 되면 또 패권 또 집권이 안 하고 야당이 되면 흔들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건강하게 역할들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면서 조합원들은 총체적으로 간부나 활동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주노총 총파된 지 오래죠. 또 총연맹의 총파만 그러냐? 현장에서의 어떤 대공장 파업 오래 많이 했죠. 끝나고 나면 또 물량 또 대주기를 해가지고 또 잔압처리 해가지고 갖다 대는 그런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미 대공장의 파업도 사실은 좀 임금 인상 따내기 위한
일정한 기재 이상으로 위력적인 투쟁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8월 총파업 때 총연맹에서 조직실에서 선봉대 호소를 해도 나오기로 했던 선봉대가 안 나옵니다. 지금은 중앙에서 뭘 하자고 해서 끌어지는 단계가 아니다. 중앙의 의지 문제만이 아니라 토대가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노사 담합 구조 부분들 속에서 편입되면서 운동성이 상실되고 있는 부분들, 많은 대기업幹部들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 정말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어떤 이 문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제대로 합의법이 찾아지지 않고 있다. 또 심지어 정규직 내에서도 대공장, 공장 1공장이 물량이 엄청 늘어나도 2공장이 물량이 없는데 그거 나눠주기 하느냐, 못합니다. 우리 내부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는 연대의 기제, 내부 단결의 기제 자체가 상실되고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노조 운동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삼별노조 정치 세력화 이 양날의 전략에 실패한다는 거죠. 삼별노조 80% 이상이 삼별노조 전환을 했습니다. 참 그것만 해도 그거 가지고 이제 묻지마 어제 토론회에서 묻지마 삼별 전환이라 얘기했는데 간부들이 문제되게 없었습니다. 그 정말 대기업에서 3분의 2가 넘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그 부분들을 그 말로 이해할 수 있느냐는 말이 있었죠. 다만 그렇게 해서 조직 전환까지 정말 힘차게 노력해서 성공했지만 실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삼별 노조가 진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하나로 묶어내는 삼별다운 어떤 노동조건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측면이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지금 삼별노조 직선제로까지 9년간이 됐더라도 대공장들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통진당 정치세력과 문제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노총이 그나마 일정하게 정책 성과를 거두었던 부분들도 우리 내부의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정치에 소금을 끼우는 역할, 운동에 새롭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달라지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어쨌든 2000년 이후에 민주노총이 비정규 조직과 투쟁 많이 집중해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22쪽의 표 위에 이렇게 간단히 지금 민주노총 내 비정규직 조합원이 얼마 정도 될까 정확한 표가 오기 없습니다. 다만 올해 작년이니까 그 의무금 차등 납부 대상 노조 비정규직에게 의무금 차등 납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와 특수고용 건설 이런 노동자 이렇게 했더니 합쳐보니까 최근에 공장의 학비 부분 2만 명 정도까지 포함하면 약 한 7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속 대공장의 하청 노동자 월급이 많기 때문에 아셨죠? 그런 등등 해서 한 1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8만 명 정도 민주노총 지금 현재 66만 조합원 중에 한 10몇 프로 정도입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1%도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 민주노총이 현재 조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엄정한 사실. 그리고 10년간 우리 비정규직
전략 조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아직은 갈 길이 너무나 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그 속에서 기존의 투쟁이 더 이상은 뭐랄까 노동운동 전체 노동자의 성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 세 번째는 우리 민주노조 운동의 대안 프로젝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산별노조, 정치세력화, 그리고 비정규직 조직화 모두가 아직까지는 실패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참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걸 쓰면서 참 그랬는데요. 첫째, 우리 비정규 이 부분에 가장 집중하자. 노동조합이 가장 잘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의 어떤 대표성이 없이 방해하는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전략조직화 2기 중반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만 맨 처음 우리가 전략조직화를 얘기했을 때 우리 조직문화 혁신을 가장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30% 이상 인력 재정을 투입하고 강령을 우리가 귀하고 배정하고 등등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점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략조직화는 이미 특유의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죠. 전체 조직이 움직여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처럼 그저께 이 토론에서 발제사분들 민주노총 지도부부터 이렇게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고통을 쳤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 사업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전체 사업의 성과나 이 기준이 뭐냐 우리가 이거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따지고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연대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이 이미 더 이상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동자, 시민들에게도 어떤 귀족적 이미지를 비추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래서 지금 총연맹, 지역본부시도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무실이 아니라 다양한 노동자와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대한사회를 만드는 구심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지역에서의 생협이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든 또 지역 사회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자 최저임금부터 또 지자체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이 노동운동의 공장의 밥벼락을 넘어서 지역과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말하자면 비족화된 우리 이미지로 비치고 있는 정규직. 지금 민주노총 66만 조합원 중에 우리 사회 10% 이상 상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미 많이 넘습니다. 정교조, 공무원, 그 다음에 사무회, 금융 쪽,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도 금속, 대공장 이렇게 치면 그것만 쳐도 35만이 됩니다. 민주노총의 절대 다수가 이 사람들을 이미 한계에 있다고 해서 버릴 문제는 아니고 여전히 새로운 운동에 대한 비전이란 내용들을 우리가 채워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분들이 임금 인상 중심이 아니라 삶의 질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또 함께 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좋은 노동 조건이 실제로 전체 노동자들이 근거지가 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혁신하고 일자리를 정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강강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자리를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거나 청년 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연대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남아 그렇게 해서 노동시간이 단축된 부분들이 정말 사회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전술들을 만들어가고 지역의 노동정치를 실현하는 사업들로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총연맹의 사업 혁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올해 총파 투쟁을 보면서 더 이상은 민주노총이 당위적으로 의제를 가지고 총연맹이 파업을 때리고 그것을 모아내는 시대가 완전히 진짜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지역 산별들이 그나마 매주 회의를 했는데 겨우 10만이 좀 넘은 드라마 최근 들어서 오랜만에 파업을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철저히 산별 노조에 기반한 파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앞으로 총연맹이 산별에 기반한 총연맹 조율과 지원 그러면서 조금 더 정말 나서는 역할 이런 부분들로 총연맹의 사업과 작품들이 좀 현실에 근거한 부분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업과 진택과 집중, 산별노조 시대에 걸맞는 민주노총의 역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여전히 그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뭐겠습니까? 이게 생각은 차이가 있겠죠. 저는 무엇보다도 어쨌든 민주노총이 노동자로서 정말 필요한 노동정치가 뭔지라는 부분들의 내용과 산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노동정치 프로젝트가 진보정치 프로젝트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 관념적인 그 정파에 휘둘리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민주노총은 포기할 수 없다.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성을 왜? 이걸 포기하는 순간 기성의 어떤 보수 야당한테 노동자를 다 맡기는 결과를 받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통과 파업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총연맹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정말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도요. 또 현실에 기반해서 소통하는 기도력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갈갈이 짝펴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고 공조직 편례에서 의견을 해소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할 마지막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쓰기가 어렵다. 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 많은 분들이 다 얘기해왔던 부분입니다. 왜 안 되냐? 그 부분에 대한 성찰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측면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혁신위원회 온갖 대토론회들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노총은 그것으로서 혁신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위기가 깊어지고 혁신이나 위기라는 말에 대한 분간정도 더 심해지는 조건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6년 민주노총 조합원이 75만이었어요. 지금 66만 명입니다. 이 66만은 만도나 이런 데 떨어져 나오면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점점 토대가 엄청 무너지고 있는 부분인데 정치가 좀 크기 때문에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다리가 한쪽이 잘렸는데 저 거리 쪽에서는 전혀 자기가 아프지 않으니까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위기는 이미 다 자기 몸에 다 와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지금 비정규 조직화, 제대로 된 산별, 제대로 된 정치 세력화 다 얘기해왔어요. 왜 안 되냐는 거죠. 또 저는 위비 조직화도
실제로 성과를 낸 여기 뭐 학비도 어쨌든 뭐 정파로 나눌 수 있긴 합니다만 지역보험부나 진보 정당들 뭐 단체 활동가 다 모여가지고 만 명 이상의 조직화가 성공을 했습니다. 또 뭐 공공의 그 학교 성소 노동자 그죠? 이런 사례들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것들이 제대로 모아내지 못하고 각각 개별적인 부분으로 놔두고 그것을 딴 데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운동을 모아낼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총연맹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또 위에서부터 각 조직 단위에서부터 지금은 이런 다 알고 있는 답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점검될 수 있는 구조, 운동 풍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나가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연맹 중심, 대연대, 의원부에서 평가를 뭘로 할 거냐? 자, 제대로 우리 미비 조직화 했느냐? 어느 산별이 어느 만큼 조직했는지, 총연맹이 얘기한 부분들이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 이런 정말 우리가 중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말의 단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체계와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승리와 패배, 성과와 한계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훈과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87년 노동자대 투쟁 이후에 현장에 하나의 투쟁, 중요한 투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평가서가 난무하면서 그 교훈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죠? 현대중공업 투쟁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디 승리했니, 패배했니, 왜 승리했니, 왜 연미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교훈을 일반화시키고 자기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는 학습과 실천의 어떤 기풍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이 토론에 많이 안 푸는 문제만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그 투쟁이고 우리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서로 토론하고 학습하고 같이 공동으로 어쨌든 지구대 오류는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오류로부터 배워서 조금씩 진전할 수 있느냐. 미비 조직화의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실천한 부대들이 있다. 그 부대들 우리는 제대로 모아내고 우리 토론 속에서 그 사례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런 부분들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고 학습하고 우리 민주노총의 사업들을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진전한다. 그러면 그러한 집단 지성의 과정에서 대안이 자연스럽게 저는 대중운동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